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재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재판에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오늘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사 상황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 윤상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불출석 사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사유서가 현재 내란 특검에 전달이 됐는지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다면 특검에서는 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고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을 하면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이 안 나왔고요. 잠시 뒤 오후 2시에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내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구치소에서 다시 그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특검 측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뭐 팩스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네. 안 됐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통상 불출석 사유서 어떻게 제출을 해요? 네, 이제 구치소에 구금된 예. 경우에는요,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구치소 측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인편으로 이제 제출이 되는데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검 측에서 아마 구치소 측에 빠르게 팩스로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출석 입장을 유지할 경우 특검이 강제 구인을 위해서 이 특별 검사 등을 현장에 출정 조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팩스로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2시에 있을 브리핑에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지 또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된 구체적 이 불출석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가 서울구치소에 제출이 됐다까지만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사유가 뭔지, 특검에 전달이 됐는지, 특검은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재판에 안 나온 걸 보고 특검 조사에는 응할까 했는데 변호사님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겁니까?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은요, 자신이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이끌어본 인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요 피의자가 입을 열게 되는 것이 특검의 수사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거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이 돼서 조사에 응한다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간략히 묻고 넘어갈 겁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외환 혐의에 대한 진술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환 혐의의 공범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공범으로, 주요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모 관계를 밝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전략상 아예 수사 협조 안 하면서 외환 혐의죄는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불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불출석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내란 특검에 국한된 불출석일까? 아니면 다른 특검에도 이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할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인데 그 수사가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직해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특검에도 불출석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구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출석을 강행했을 것 같은데요. 이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볼 것 같아서요. 다른 특검에 오히려 조사에 응하는 것이 더 많은 혐의점을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른 특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높은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면 피할수록 이 수사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요. 특검에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곳을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이 부하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본인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받고 자백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함으로써 이 수사 범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다른 공범들에겐 더 유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 결국 특검에서는 이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빠르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영장 실질심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고립무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특검 수사에 응할 때 보면 시간 바꿔달라, 날짜 바꿔달라, 조사자 바꿔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전에 공수처에서 소환을 했을 때 심지어 공수처 검사들이 이 서울구치소까지 가서 기다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때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다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 전략을 취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선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할 수밖에 없게 내란 특검 되고요. 그럼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공범들을 압박하면서 공범들의 이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무위원들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위원들 입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게 되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취하는 전략이 만약 버티기 전략이라면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전략인지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고심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특검 측에서는 구인장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조사에 안 나오고 뭐 다음에도 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특검이 취할 수 있는 방식, 강제 구인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도 굉장히 강경하죠.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치고 나가는 수사 방식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불출석할 경우 빠르면 오늘도 특검 이 수사관들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는 억지로 독방에 있는 피의자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용어는 강제로 사람의 몸을 들어다가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특검 측의 수사팀이 현장에는 가겠지만 구치소에서 이 독방에 있는 피의자에게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일 뿐 억지로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꺼내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윤 전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독방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결국 나가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출정 조사를 취하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조사실까지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공수처 조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제 구인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수처 검사들이 이 서울구치소에서 마련된 조사실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교도관을 통해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결국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 특검에서 마련된 조사실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내에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독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결과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방에서 걸어 나와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제 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억지로 데리고 나온다라는 게 강제 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또한 그 독방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 조사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정 조사라 한다면은 이 서울구치소 내에도 조사실이 있거든요. 그 조사실 내에서 특별검사팀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독방에서 수감 중인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조사실까지 인치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특검에서도 고심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 신분이란 걸 고려하겠다. 그러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에 허용하는 범위 내
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 구치소의 출장 조사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억지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강제구인 절차에 저는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 오후에도 전격적으로 강제구인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억지로 꺼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특검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사의 난항이 지금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수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냐. 구속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로 다시 구속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되었기 때문에요. 더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특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내 혐의점만 더 넓힐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26년간 검사 생활했고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죠. 따라서 독방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집행자의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을 하면서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독방 얘기를 했는데 윤 기자 그러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 머물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수갑이 돼 있고요. 1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곳에서 뭐 에어컨도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 1월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경호나 예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경호관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에도 차량 경호 같이 과거에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봤던 경호도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출석을 한다면 그런 경우 과거와 같은 예우 없이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태네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해서 네. 조사를 받으러 나와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것은 나오나 마나한 거죠. 나왔을 때는 어쨌든 자신에게 정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어떤 진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조사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나온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죠. 그만큼 얼마나 구속되고 싶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전에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자신의 입장 또 법리적인 주장점에 대해서 특검을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설득이 특검에서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대했던 영장 전담 판사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발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변호인과 4차례 이상 접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의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를 자신의 변호인과 세세하게 논의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라는 결론 하에 움직인 것 같고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가 확대되어 날 경우에 아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뭐 다르지만 시한에 있어서도 그럴 것 같아요.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 못 하잖아요. 물론 기소를 해서 6개월 동안 확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좋은 거잖아요. 전략이 정반대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요, 무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최장 150일 내에 그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자체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죠. 따라서 지금 급한 것은 특검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는 응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아마 변호인과의 상의 끝에 특검 수사에는 임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한번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봐야 되겠지만 특검 수사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아마 관련자들에 대한 수색, 관련자들에 대한 이 강제 수사를 강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식의 수사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할지에 대해서 현재 전략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형사사법 전문가잖아요. 네. 그동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법조항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국 석방까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특검에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전략,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주변인들로 사람도 넓히고 대상도 넓히고 범위도 넓히고 압수수색도 더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빠르게 소환할 것 같고요. 신병 처리 시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요 국무위원들이 입만 열어준다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압박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재현시키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고 있는 책임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랄지 한 총리랄지 관련 다른 이 자신의 부하일 수도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항변하지 않으면 죄가 더해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특검은 이 주요 공범으로 적시된 피의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진술 없이도 충분히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다른 공범 내지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로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계속 그동안 했던 진술, 증언하고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CCTV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아니 나중에 보니까 뭐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있는 계엄 선포문까지 다 걷어가고 접견실에 있던 것도 본인이 다 걷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전 총리를 더 압박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가 있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CCTV상 이 문건에 대해서 나는 언뜻 언론사 단전 단수 시 언뜻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멀리서 봤다고 그랬죠. 멀리서. 네.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그 글씨를 봤는지 저는 사실 그 증언을 보면서도 의아했는데 CCTV 내용과 굉장히 다릅니다. 한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마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하여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재조사 일정을 잡을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 잡을 것 같고 이 조사 과정 중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쓸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전략을 썼을 때
한정 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죠.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지금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인데 그 책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입을 만약에 닫는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오롯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공범으로 의심하거나 또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인물들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혐의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 덜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듯 아마 한 전 총리든 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든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받은 피의자들 가운데 진술을 번복한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인영 전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며칠 전에 있었던 공판에서 나는 혐의 전격적으로 다 인정하겠다. 더 이상 증인 신문도 하지 않겠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성훈 전 차장도 그렇고 자신들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요 공범들이 진술을 틀어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지시와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만 열어준다면 사실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2차 플랜으로 이러한 전략을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낸다든지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나오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내란 특검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제 내란 재판에서 보면은 특검 측이 그 불출석 사유서 건강상의 이유로 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방금 전에 저희가 좀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서 방금 공지를 했는데 본인들이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오전 11시 20분에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면 특검 측에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과 방법이 나왔네요. 오전 11시 20분에 구치소 측에서 특검으로 보냈다라는 건데 변호사님 그러셨잖아요. 통상적이면 인편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의 조사 때문에 하루에도 구치소 관련한 인원들이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호송 차량에 이 필요한 인편으로 전달될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 자체가 오전 11시 20분이라는 것은 아마 서울중앙지검이나 이 서울고검의 오후 조사를 위해서 출정을 할 때 그 호송 차량에 아마 교도관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특검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 뭐 2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올지는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추가로 나오는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볼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환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에 그간 특검에서 상세히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사 분위기가 좋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영장 청구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외환 혐의까지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외환 부분을 수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윤 전 대통령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잖아요. 따라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또 문제 삼으면서 불법 수사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최대한 이 위법 수사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소환 조사를 이끌 것 같고요. 구속 기소한 이후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분리해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방법을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어제 영장 발부할 때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 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혐의의 소명과 우리가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땐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명과 입증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소명은 이 범죄 사실에 기재된 이러한 혐의 사실을 행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만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유죄 판결에서 입증은 좀 다른데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실관계가 실제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만큼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이 날 정도로 입증이 됐다라고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영장 전담 판사도 인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다른 특검도 수사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순재 개병 특검이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당시 안보실 2차장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모두 모두 2023년 7월 31일에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직후에 그 대통령실 그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이후 해병대 수사에 외압이 행사됐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안보실 회의에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그 경로 결과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 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장소 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돼요? 굉장히 지금 다른 특검들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 달성해야 되는 목표의 50% 이상을 현재 달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특검들도 빠르게 이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관련자 수사에 넘어서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서 건진법사 의혹 때 한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다시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을까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최상병 의혹팀에서도 최대한 압수수색을 최대치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혹시나 남아있을 증거들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임종득 이 당시에 안보실 이 2차장 등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결국 이 최상병 의혹이 있었던 경로가 있었던 그때 당시 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재구성을 해본 다음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들과 사후 조치들이 이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들여다본다라는 것이고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때도 이런 물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추궁을 해야만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증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받기 위한 시도다라고 읽혀집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조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임 기자. 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수가 제출이 됐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냐면요. 실제로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할 때 발견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한 후에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하고 똑같네요. 네. 지금 재판에 안 나올 때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특검에서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소 절차 중에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머그샷 촬영도 하고요. 지문 채취도 하고요. 이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디 몸이 불편한 곳은 있는지,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것이 아마 이 집행했던 게 새벽 3시로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요. 이 새벽 3시경 정식적인 입소 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꾸며내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는 변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입소 절차 때에도 몸이 불편한 곳이 있다라고 신체 검사 당시에 알렸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고 하면 그 신체 검사 당시에 그런 진술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이 단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우리도 조금 더 압박적이고 또 강제 구인 절차 등에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에 안 나왔을 때 변호인단에서는 구속 8시간 만에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에 대한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그럼 건강상의 이유인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강제 구인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요, 구인과 구금의 효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도 구인을 할 수 있는 효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신체 검사를 할 때 당시에 어떤 건강상의 특이사항에 대한 진술이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댔고 특검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